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무꾼 혼술 9월 5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노했습니다. 본인이 제2의 이해창이 될 뻔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최근에 들통이 났죠. 김만배, 신학님, 그리고 그 뒤에 이재명 이쪽에서 꾸민 이 대선 공작 사건의 실체가 지금 하나 둘씩 다 드러나고, 자칫하면 그때 대선 결과가 0.7%였는데 아주 아슬아슬했죠. 아슬아슬하게 이겼죠. 그런데 그 대선이 치러지기 3일 전부터 무시무시한 공작이 있었다. 그래서 대선 결과가 뒤집힐 뻔했다. 자,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인도네시아 방문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아시안 플러스 3 그리고 G20 정상회의 참석자 떠났는데, 떠나기 직전에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성명 형식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명 형식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제2의 이해창이 될 뻔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경로한 그런 그 표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명서에. 대장동 주범과 은노련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금 성명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담긴 겁니다. 김만배, 신학님 인터뷰 조작은 김대업 정치공작, 기양건설 로비, 가짜뉴스 폭로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공작 사건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는 거짓 인터뷰를 한 후에 이 같은 자신의 공작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부산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받던 조모 씨에게 형이 이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테니, 조우영입니다. 너는 모른 척하면 된다고 했다. 마치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 사흘 앞두고 녹취록 풀어서 대선 결과를 바꾸려 한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김대엽 사건. 이 김대엽은 군 부사관 출신이죠. 김대엽이 2002년에 그때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는데 그때 이해창 대세론이 한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2년 대선에서 이해창 한나라당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렇게 허위 폭로를 했죠. 그래서 이해창 후보가 결국 대세론을 타고도 낙선을 했는데, 당시 민주당 그리고 지상파 방송 KBS 같은데 이런 데서 의혹을 대대적으로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김대엽의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고, 김대엽은 허위사실 유포 이런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형이 확정이 돼서 형을 살았죠. 그리고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대선을 앞두고, 지금 대선 D-3일 때, 지난번 2022년 대선 D-3일 때 이 신학님이 김만배를 인터뷰했다는 그 녹취록을 뉴스타파에서 공개를 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김대엽 때도 이 정탁 녹취가 등장을 했지만은 이것은 조작한 녹음 테이프였다. 여기까지 밝혀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제2의 이해창이 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양건설 사건도 이것도 2002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선 직전에 이런 거를 막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이 좌파 진영에서 한 달 앞두고 민주당이 퍼뜨린 거죠. 한나라당 이해창 대선 후보의 부인 한인옥 씨가 기양건설로부터 10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막 붙들었는데 결국에는 대선 이후에 법원 판결을 통해서 거짓으로 드러난 이 정치 공작, 대선 공작이었죠.
그런 공작이 20년이 지나서 딱 그대로 그 세력들에 의해서, 뿌리가 같은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그 자행이 됐고, 거기에 이재명과 생사 고락을 같이 해야 되는 돈벌이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그 김만배가 또 그 좌파 성향의 언론인과 합작을 하고 그것을 좌파가 장악을 한 그 KBS, 특히 MBC에서 이것을 막 확산시키는 그런 정치 공작이 일어났던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도 MBC 문제를 거론을 합니다. 일단 날조된 사실과 공작의 목표는 윤석열 후보의 낙선이었다. 대통령실이 그렇게 보는 거죠. 이 같은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인이다.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꺼내야 한다. 악습의 고리를 꺼내야 한다. 했으니까 뭔가 조치가 나올 겁니다.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뉴스타파는 물론이고 MBC 그리고 JTB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김만배 신학님 인터뷰 조작을 처음 보도한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이 학대 재생산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 MBC입니다. MBC, JTBC 책임이 작지 않다 이렇게 강하게 이 대통령실에서 비판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조작 인터뷰를 4개의 아이템으로 할애해 보도한 방송사 등 집중적 가짜뉴스를 실어나른 매체들이 있었다. 기획된 정치 공작의 대형 스피커 역할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졌다. 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조작 인터뷰 4개 아이템 이야기 보도했다 이렇게 언급한 방송사는 MBC죠. 자, 그 MBC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뭐 줄리 의혹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짜 그러니까 이 함정을 설치해서 녹음을 한 그 김건희 여사 그 녹음 테이프도 MBC에서 틀었고 그 이후에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해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MBC인데 그때 대선 때 이미 이 대선 공작에 참여를 했다. 그런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개요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이것이 조직적으로 대선 공작이 됐는지 제가 핵심만 짚어서 몇 가지 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9월 초에 그때 이재명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보도가 되죠. 그때 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 쪽에서 이재명 대장동 의혹을 막 보도를 했고, 공격을 했고, 그리고 거기 때 이재명이 몸통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김만배가 났습니다. 김만배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면은 그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으니까 본인이 엄청난 죗값을 치르게 돼 있죠. 그래서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신학님, 언론노조위원장을 지낸 신학님에게 책값 핑계로 1억 6,500만 원을 주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이재명은 이 가짜뉴스를 대장동 일당들과 공유하는 이런 치밀한 작업을 합니다. 그때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 있었는데 남욱에게 전화를 해서 조우형 커피 타준 게 윤석열 맞지? 이렇게 마치 확인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우형이 그러는데 이 커피를 윤석열 당시 중수부 과장이 타주고 조우형이 조사를 받아갔는데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 브로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니 당시 검찰 중수부 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같이 박모 검사하고 있을 때 커피를 한 잔 타주더니 너가 조우형이야? 그러고 커피를 타주더니 몇 마디 물어보고 그냥 내보냈다. 자,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그 부실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윤석열 검사가 무마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대장동 비리로 이어졌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윤석열이 대장동의 몸통이다. 이걸 지금 만들어내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남욱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이제 가짜뉴스를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9월 15일 날 김만배가 신학님과 만나서 허위 가짜 인터뷰를 합니다. 한차 인터뷰를 하는데 이걸 바로 안 터뜨리죠. 이걸 가지고 있다가 대선 직전에 써먹으려고 조금씩 흘립니다. 이 가짜를. 그리고 9월 말이 돼서 김만배가 조우영한테 형이
김만배 자기가 형입니다. 형이 대장동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테니 너는 모른 척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났습니다. 이재명이 그때 경기도지사였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 주임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는데 대장동을 왜 뺐나, 왜 그 수사를 무마했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또 그렇게 하니까 나서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특검 도입하자, 이렇게 막 공세를 막 공격을 펼치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공유를 한 겁니다.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이재명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김만배가 다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그것 때문에 1억 6,500만 원을 신앙님에게 주고 가짜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 생색을 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이 국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는 윤석열인데 대장동을 왜 뺐느냐? 그리고 남욱이 이제 귀국하죠. 그리고 검찰에 가서 11월 19일 날 윤석열이 조영에게 커피 타줬다고 김만배에게 들었다, 이렇게 검찰이 진술을 합니다. 자기는 이제 김만배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11월 24일, 2021년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11월 24일에 조영이 검찰에 결정적인 진술을 합니다. 조영이 윤석열 검사는 알지도 못한다. 그때 조사받으러 갔을 때 윤석열 과장은 없었다. 중수부 과장 없었다. 실무 검사였던 박모 검사와만 만났다. 자, 이 결정적인 진술을 하는 거죠. 김만배 말과 완전히 다른.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문재인 검찰에서 이 진술을 뭉개버립니다. 뭉개버리니까 이게 계속 정치권에서 확대되는 거죠. 정치권에서 확대되면 검찰이 이런 진술을 들었으면은 이것을 공개를 해야죠. 근데 이걸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이 남욱이 조영과 이 대질신문을 하면서 남욱이 내가 그걸 직접 조영에게 이 커피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서 착각을 했다, 이렇게 또 진술을 했는데 이것도 그냥 뭉개버립니다. 검찰에서 진술을 뭉개버리죠. 문재인 검찰에서. 그 사이에 해가 바뀌면서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니까 JTBC가 났습니다. 태블릿 PC,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것을 보도했던 JTBC가 나서서 윤석열이 조영 커피 타줬다는 남욱의 진술이 나왔다. 남욱은 이미 조영과 대제를 해서 직접 조영에게 들은 게 아니라서 착각을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 JTBC는 윤석열이 조영 커피 타줬다는 남욱 진술이 나왔다. 이게 뒤늦게 불시 살리게 나선 겁니다. 이미 검찰에서는 조영이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아주 초기 단계로 돌아가서 지금 JTBC가 불씨를 살리고 있죠. 그리고 2월 25일 날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에게 왜 조영에게 커피를 타줬느냐,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짜뉴스를 만든 김만배 신앙님과 다 공유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JTBC까지. 그리고 3월 6일 날 대선 D-3일에 되는 3월 6일 날 뉴스타파가 신앙님 김만배 녹취 파일을 보도를 합니다. 가짜로 이렇게 주고받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이 막판에 뉴스타파 보도를 자기 SNS에 링크를 해놓고 널리 알려달라. 자,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이다. 널리 알려달라. 이렇게 선동을 하고 MBC가 나서죠. MBC가 나서서 뉴스데스크에서 메인 뉴스에서 네 꼭지나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SNS 통해서 좌파 진영에서 막 뿌리죠. 엄청나게 확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대선 공작을 벌이고도 이재명은 졌습니다. 0.7% 차이로 졌습니다. 졌는데 지금은 이 범죄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리니까 지금 또 단식을 하고 있죠. 단식을 하면서 지금 민주당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본인들이 이 가짜뉴스 가지고 국민을 속였어. 대선에서 이기려고 했다가 졌죠. 결과적으로 그러고도 졌죠. 그러고도 지고 나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대선 때 있었던 게 아니고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그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여기저기 막 받고 있으니까 갑자기 단식에 들어가서 또다시 이것을 정치사건으로 만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선 불복에다가 정권,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 자, 이것이 계속 연결돼서 그때 대선 공작부터 다 연결돼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이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니 최근에 그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 윤석열이 몸통이다 라고 이 황당한 말을 믿는 사람이 전체 국민 중에서 한 40% 된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는 지금까지도 40%는 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이게 이재명을 찍었던 국민들일 텐데, 자, 지금 이렇게 마치 제2의 김대엽 정치공작처럼 김만배와 신앙님 그리고 이재명 진영에서 짠 이 허위 가짜뉴스가 참 이 진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이재명이 지금 뭐 단식도 하고 뭐 탄핵 이야기도 슬슬 꺼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대선 때부터 국민을 속여왔는데 지금 단식도 국민 속이기 일종의 쇼 이렇게 보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